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섹터를 바라보는 큰 틀을 이분과 함께 잡아나가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하셨을지 네. 지난주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네,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이걸 쭉 좀 오랜 기간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주어지더라도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이제 50% 비중에서 끌고 가셔야 되시고 바이오, 끝단의 바이오는 늘 중요한 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4.5% 미만에서는 적극 대응하자. 지금 4.47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산해 나가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씩 좀 풀어나갈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살짝 코멘트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꽤 많아지면서 섹터 간의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래서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 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는 뭐 하나그룹주 등의 이슈들 체크해 주시죠. 지금 일단은 거래대금 평균치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19조 정도였었는데 연초에 이제 13조까지 쭉 빠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한 25조 정도까지 반등이 왔었는데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외국인 순매수라든지 고객 예탁금은 증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있는 기존의 자금들이 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모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시청자 질문 쪽에서 한화 에어로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오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했을 때 하나 에어로가 제일 좋고 요에만 맞아요. 끌고 가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끌고 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이틀 양일간에는 조선주가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포모가 걸렸었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포모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말에 레포트를 참고해 보니까 레포트의 제목만 이제 따왔습니다. 나룻배는 작은 바람에도 휘청인다 했기 때문에 포모 걸린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까짓 거 또 벌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까짓 거 동그라미 그다음에 포모 이제 나룻배 X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서 향후 장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부장님께서 한국의 시가총액 변천사를 좀 보고자 하신다고요? 지금 제가 이제 팬데믹 사이클 그리고 전기차 사이클, AI 사이클 요 표를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 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한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21년도부터 23년도 2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는 불과 이제 반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이클이 돌아오는 데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 사이클보다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요거 한 꼭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맨 앞단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게 있던 시총 전체적인 1등부터 또는 10등까지 요런 전체 시가총액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빅사이클 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소순환으로 돌고 있다. 요 부분이랑 끝으로 이제 역시나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이 가장 핫할 때에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꼭지를 형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포모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항상 그 신년이고 하니까 뭐 무속인,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증권 전문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나간 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보지는 저 역시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해놓고 그리고 거래가 고가에서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익절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밑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다음에 걷어들이려고 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요런 점도 한번 이번 사이클의 변천사를 통해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AI 소프트웨어 로봇이 계속해서 앞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잘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닌 거예요? 부장님은 그냥 이익 실현하고 또 재매수하고 해요? 이 부분은 지금 딱 그 50%를 박아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매매는 하되 끝까지 이제 이걸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제가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할 때에 그 이전 저점에서 딱
그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훨씬 절반 미만의 상승 거래량밖에 안 나오면서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전 거래 대금보다 작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고점을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모두의 포모를 일으키면서 이거 안 잡으면 안 되라고 했던 시기, 그런 시기가 오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판은 커지고 있고 그 중심이 되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준은 트레이딩 팁으로다가 일간 500만 주 이상 그리고 그 월간으로 6천만 주 이상 상승 거래가 나오면서 포모를 유발할 때 이쪽은 정리를 해 나가라. 아직은 여전히 그 들고 계셔도 되시고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은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쭉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 주신 기준점으로 거래량이 터져서 모두의 포모를 자극하는 시점에서는 매도해서 이익을 챙겨보자.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의 대표 종목을 살펴주셨고요. 바이오 쪽은요. 바이오는 사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작년만큼은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뭐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 전 거래일 날에 3위였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4월 내로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큰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HLB가 놀랍게도 그 외국인 순매수 2등이었었거든요. 전 거래일 날에 엄청났어요. 1등이 레인보우고 네. 2등이 HLB. HLB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HLB 쪽으로다가 그 패밀리 오피스 자금이 저희 메리츠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연내에 뭐가 나온다, 뭐 언제 나온다를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거 언제 나온다는 대표님도 모릅니다. 이 일정을 통과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 걸러 들으시길 바라면서 계속 하지만 이쪽이 외국인 순매수가 잡히면서 연내 또는 상반기 때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4.5% 밑에서는 꾸준히 끌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오 쪽까지 살펴봤고요. 픽 종목으로는 그러면 뭐 삼바나 알테, 리가캠 이런 쪽 계속 유효한 네네네. 걸로?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셀바스 AI, 네. AS를 해야 돼가지고 네네. 요거랑 저희 반도체 진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네, 셀바스 AI를 일봉과 주봉 또 월봉 챙겨왔습니다. 일봉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 이제 상승 거래가 1,57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하락했을 때에 이틀간 조정을 보였을 때 거래량이 97만 주에서 110만 주 정도 한 10배 미만으로다가 이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매집한 쪽은 여전히 들고 있다. 그런데 제가 고점에서 거래 터지는 거는 주의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월봉 한번 이제 넘어가서 네. 보시면 그 이전에 월 단위로 거래가 빵빵 터졌었는데 지금 겨우 요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면 월 거래가 1억 2천만 주 정도 나오면서 빵 터질 때에 1차 목표 주가 제가 이걸 제2의 토모큐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 간이 좀 작으시다 하시면 24,000원에서 5,000원까지 끌고 가시고 뭐 제 말대로 하시겠다 하시면 3만 원 위까지 보시면서 월 거래 1억 2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익절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로봇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늘 이제 포트에 담겨 있어야 되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반도체 쪽은 그 오를 때, 튈 때는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쪽인데 그 지금 제가 방송일 기준으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 오른 것 말고 오를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다라고 하면 매일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 어떤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짜로 해가지고는 두 종목을 반도체 쪽에서 새롭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좋아요. 짧게는 뭐 첫 번째는 DKT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정확한 워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또는 갤럭시 25 관련 그리고 실적적으로 매출이 20% 정도 뛰고 영업이익이 30% 이상 올라서 올해 그 연간 300억 이상 실적을 달성이 가능한데 퍼는 5.6배 정도고 시가총액 1,700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사전 예약이 130만 대 이상으로 뭔가 히트가 바람이 불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GST 뭐 늘 아시는 뭐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그리고 액친
네. 냉각 쪽, 이쪽을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KT와 GST 반도체 쪽에서 눈여겨볼 차기 후보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도 저희 계속해서 AS에 나가고 있고요. 그 어떤 출연자보다 AS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셔요. 이제 또 AS가 있네요. 에이럭스와 HVM 짧게 보유자는 홀딩입니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홀딩 3천억까지 장기적으로 홀딩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단기 변동성이 있을 때 저는 팔아라고 했었거든요. 단기 변동성이 있으면 빠져야 되지만 지금 워낙 힘이 좋고 그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 동종업계를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흑자내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되시고 변동성이 나오면 대신 MDD 관리 고점에서 12% 정도 밀릴 때는 항상 익절을 해 나가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HVM 제가 요 종목도 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요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익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거래 대금이 전 거래 상승했을 때 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근히 익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제가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탐방 때 굉장히 그 주주한테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친주주 위주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되시면서 요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루닛을 탐방을 고객 요청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게 됐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요거 대신 물어봐달라 하면 제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로는 KPS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네, 요거 다섯 곡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가 HLB의 성장 신화를 이룬 김성철 박사가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바이오 부분 박사로 있으면서 요번에 난소암 신약 후보가 FDA 후기임상 을 이제 올해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2월 14일 날 한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경구용 다이어트 약 그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요 부분이 그 실험 G 대상으로는 10% 이제 흡수율이 10% 나오는데 노보노디스크가 한 0.5%로 그 격차가 엄청 크게 이제 발현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경구용 쪽으로다가 전임상 완료했고 내년도 하반기 때 인삼 진입이 목표입니다. 요 가장 핫한 GLP-1 쪽 한 꼭지 그리고 지금 의약 쪽은 개발에 들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사가 휘청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사는 배터리 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요 배터리 업체가 중국 최대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쪽이 BYD잖아요. 이 업체와 지난해 9월부터 소통을 하면서 배터리 이제 재활용 쪽으로다가 같이 협업을 하겠다 파트너사 등록 절차를 네. 개시하고 있습니다. 요 결과가 이제 1차 샘플링 결과가 4월쯤에 나옵니다. 요 부분 하나 그리고 올해 요 배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요런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언제든지 튈 수가 있다. 네. 한번 단기적으로 일부 비중을 끌고 가실 법하다. 그래서 매수가 7,700원에서 8,5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짧게는 한 20-30%, 많게는 한 50% 정도 본 12,000원. 손절가는 7,1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튈 때마다 그에 맞춰서 대응을 조금 짧게 해볼 수 있는 종목 KPS 주셨고요. 저희가 정말 매주 해가지고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토목큐브 AS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9,000원대 말씀 주셔서 2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지금 18,000원까지 살짝 조정이 있었어요. 네. 어떤 시청자분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네. 어떡할까요? 아마 많이 불안해하신 분들 19,000원 위에서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제가 3,000원까지 1차 목표를 잡아드리고 3,000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일부 이제 30에서 50% 정도 비중 축소가 크게 이제 먹은 분들은 줄여 나갈 수 있지만 이 다음 단, 그 다음 4-5만 원 선까지는 지금 주가 상승은 비바이오로만 유리기판 쪽으로만 일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실제로 4월 달에 이게 신제품이 시연회가 있거든요. 그때 대전에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분을 모셔가지고 시연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다 정확한 뉴스를 한번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속 끌고 가셔도 되십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저희가 AS 종목들 많이 담아가면서 호흡을 했습니다. 너무나 김경준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목급은 10,000원 초반에 사서 아직 여유 있다라는 분들도 이재신님 같은 경우는 있으시네요. 참고하셔서 AS와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